검은런.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1.1을 끝내고 1.2에 넘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로우 리덕션하고 에샬론 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로우 리덕션을 어떻게 하는지 대충 배웠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 로우 리덕션을 구체적인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논제로 로우랑 컬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매트릭스에서 특정 로우랑 특정 컬럼을 뽑아서 봤을 때 최소한 하나라도 0이 아니면은 얘네들을 그냥 논제로 로우, 논제로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R하고 C는 이제 임의의 숫자가 되는 경우고, 0이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돼요. 이 경우에 이런 걸 논제로 로우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리딩 엔트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특정 행의 리딩 엔트리를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어떤 행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논제로 엔트리를 리딩 엔트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 리딩 엔트리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요 1. 왜냐면은 요 행에서 0이 아닌, 그러니까 논제로 0이 아닌 것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요거죠. 이게 리딩 엔트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저기, 다섯 번째는 저기. 이게 리딩 엔트리에 해당됩니다. 이 매트릭스에. 에샬론 폼이 뭐냐? 일단 논제로 로우들이 맨 밑바닥에 깔려야 돼요. 매트릭스에. 그리고 어떤 특정 행의 리딩 엔트리의 위치가 자기 자신보다 위에 있는 행의 리딩 엔트리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말로 막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헷갈리는데,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랑 별표로 표현한 거는 0이 아닌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경우에 이 첫 번째 조건 all zero row가 논제로 로우들 밑에 있죠. 이거를 만족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리딩 엔트리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리딩 엔트리의 조건이 이 특정 로우의 리딩 엔트리의 위치를 잘 살펴보세요. 얘 리딩 엔트리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행의 리딩 엔트리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은 요 두 조건을 다 만족했어요. 얘 에셸론 폼이에요. 요 두 번째 예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딩 엔트리가 특정 행의 리딩 엔트리가 자기보다 위에 있는 행의 리딩 엔트리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얘도 에셸론 폼을 만족해요. 요 경우에는 얼 제로 로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듀스드 에셸론 폼이 뭔지 궁금할 텐데, 사실 이거 우리가 지난번 강좌에서 이제 리니어 시스템의 솔루션을 얻으려고 로우 리덕션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얻는 게 리듀스드 에셸론 폼이거든요. 사실 우리 이거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첫 앞장에 있었던 에셸론 폼에서 두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되는데, 리딩 엔트리가 1이고, 그리고 리딩 엔트리를 포함한 컬럼에서 리딩 엔트리 외에 나머지 엔트리는 다 0이어야 돼요. 이것도 말로 하니까 헷갈리는데, 일단 예제를 보면은 이 세 번째 조건 다 지금 리딩 엔트리가 1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조건, 이게 중요해요. 상당히. 이렇게 리딩 엔트리가 있는 컬럼에서 리딩 엔트리 제외한 부분이 다 0인 거. 여기도 보면은 여기 다 0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 살펴보면은 리딩 엔트리 빼고 다 0이에요.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는 뭐 상관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모두 리듀스드 에셸론 폼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리듀스드 에셸론 폼에서
이 리딩 엔트리의 위치를 우리가 피벗 포지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피벗 포지션이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로우 리덕션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리듀스드 에셸론 폼까지 안 오고 그냥 에셸론 폼만 돼도 이 피벗 포지션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에셸론 폼의 리딩 엔트리 위치가 피벗 포지션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전장에 있는 페이지에서 리딩 포지션, 리딩 엔트리랑 지금 이 장에 있는 리딩 엔트리의 위치를 비교해 보시면은 방금 한 말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론이 하나 나오는데 Uniqueness of the Reduced Echelon Form. 이거 뭐 이론의 제목만 봐도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건데 각각 매트릭스는 이 Reduced Echelon Form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매트릭스를 로우 리덕션을 막 계속 해가지고 어떤 리듀스드 에셸론 폼을 만들면은 걔 외에는 다른 형태의 에셸론, 리듀스드 에셸론 폼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하려면은 챕터 4단원까지는 가야지 좀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막상 증명하려고 하면은 좀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나오는 이론들은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 선형대 수학 개론에 제가 설명할 이론들만 다 알고 있어도 웬만한 거에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예요. 어찌됐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매트릭스는 각각의 이제 매트릭스는 리듀스드 에셸론 폼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 로우 이퀴벌런트라는 용어는 이제 로우 리덕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로우 리덕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에셸론 폼하고 리듀스드 에셸론 폼을 어떻게 얻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작은 맨 왼쪽 논제로 컬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컬럼이 해당되겠죠. 이거를 이제 피벗 컬럼이라고 해요. 맨 왼쪽 논제로 컬럼에 결국에 피벗이 무조건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이때 피벗 포지션은 무조건 맨 위가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0이잖아요.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논제로 엔트리를 일단 찾고 그 로우랑 다른 로우랑 인터체인지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말로 하니까 헷갈리는데 일단 이렇게 논제로인 엔트리 뭐 두 번째 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 로우로 할게요. 얘를 선택하고 그 행과 첫 번째 행을 서로 교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3이 피벗이 되는 거예요. 피벗 포지션은 유지고 피벗은 계속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이제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특정 행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 가지고 다른 행에다가 나누는 거.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피벗 포지션 밑에 있는 거를 다 0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피벗 컬럼에서 이 피벗 포지션에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0으로 만들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 지금 얘는 이미 0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두 번째 행에서 얘를 0으로 만들려면은 첫 번째 행에다가 1을 곱해서 빼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벗 컬럼에 유일하게 피벗 포지션만 논제로 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앞에 물결 표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우 리덕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나머지 서브 매트릭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피벗, 이 첫 번째 로우랑 이 첫 번째 피벗 컬럼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제 서브 매트릭스가 이거란 말이에요. 요 로우에 대해서는 이미 다 했고, 얘가 피벗 포지션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서브 매트릭스에서 두 번째 로우부터 이제 또 할 건데, 여기에서 리딩 엔트리가 어디냐면은 2가 되겠죠. 제일 왼쪽인 논제로 텀. 그러면은 얘를 이제 피벗으로 삼아서 만약에 여기가 0이었다면은 또 인터체인지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해야 되고, 만약에 다 이미 0이라고 하면은 다 그 로우는 또 건너뛰고 다 나머지 서브 매트릭스에 대해서 또 수행을 하면 돼요. 일단 이렇게 이 피벗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로우에 있는 그런 다른 로우에 있는 이 컬럼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2분의 3을 곱해서 빼주면 되고, 그 경우에 세 번째 로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로우에서 또 이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끝났죠. 얘는 3개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돼요. 1부터 3까지. 그리고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포워드 페이지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에셸론 폼이에요. 이 에셸론 폼까지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런 리딩 엔트리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렇게 포워드 페이지를 통해서 에셸론 폼을 만들고 나서 리듀스드 에셸론 폼을 만드는 거는, 포워드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거꾸로 해요. 맨 오른쪽에 있는 피벗부터 이번에는 위에 있는 것들을 다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피벗의 위에 있는 애 여기를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요 피벗에 있는 위에 애들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0으로 만들고, 근데 뭐 여기 세 번째까지 하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또 스케일링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설명을 하자면, 지금 얘를 통해서 여기를 0으로 만들려면은 2를 곱해서 빼주고,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행이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요 행에다가 6을 곱한 다음에 빼주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피벗 컬럼에서 피벗 포지션에 있는 것 빼고 다 0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또 똑같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를 2분의 1로 일단 나눠서 보면은 얘 2로 나누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됐죠. 그 다음에 이 행에다가 9를 곱한 뒤에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행이 요렇게 변화가 되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행도 3분의 1로 스케일링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리딩 엔트리들을 보면은 걔 빼고 다 0이 된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백워드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워드 페이지까지 했으면은 리듀스드 에셸론 폼이 나온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솔루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좀 약속된 그런 게 있거든요. 요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솔루션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논제로 로우도 포함되어 있는 예제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고요.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얘를 이제 우리가 변수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식 3개로 표현이 되겠죠. x1 빼기 5-x3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2 플러스 x3는 4.
마지막 행은 0은 0. 뭐 이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얘를 보면은 우리가 x3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해가 뭐 6, 3,1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x3 1 넣어보면은 x2 3이 되고 x1은 6이 되죠. 또는 뭐 x2를 6으로 선택하면은 x1은 마이너스 9, x2 6, x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가 무한계 존재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평생 그 무한계 많은 숫자의 해를 쓸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x3라는 걸 프리 변수로 둬요.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변수는 이 프리 베리어블에 의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3가 1일 때 요게 나오고 뭐 마이너스 2일 때는 x1하고 x2 이게 나오고 뭐 x3가 다른 거면은 또 x1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x1하고 x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통 해를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프리 베리어블을 뭐로 선택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x3를 막 변화시켜 가지고 x1하고 x2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x2가 편해 해서 x2를 막 변화해서 x1하고 x3를 x2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면은 이게 막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이 x1, x2를 지금 x3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표현한 거를 베이직 베리어블이라고 하거든요. 이 베이직 베리어블은 이 리딩 포지션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베이직 베리어블로 잡아요. 그게 아닌 애들은 그냥 다 프리로 잡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형태의 그런 솔루션을 표현하게 되겠죠. 무조건 이 경우에는 x1하고 x2를 베이직 베리어블로 잡고 x3를 프리 베리어블로 둬가지고 무조건 베이직 베리어블은 나머지 프리 베리어블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베리어블을 리딩 베리어블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리딩 엔트리 포지션에 있는 변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솔루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게 빠르겠죠? 요 리니어 시스템의 제너럴 솔루션을 한번 구해봅시다. 다행스럽게도 얘는 이미 에셸론 폼까지 만들어졌어요. 그쵸? 이제 리듀스드 에셸론 폼만 만들면 돼. 그러면 아까 배웠던 백워드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0으로 만드는 행위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을 더해주고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2를 곱해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로우 리덕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스케일링을 통해서 2분의 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을 이제 수식 형태로 변수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올 테고 근데 지금 우리가 리딩 엔트리에 해당되는 게 x1, x3, x5잖아요. 그러면은 프리 베리어블은 2랑 4예요. 얘네 1, 3, 5를 프리 베리어블 2와 4로 표현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x2랑 x4는 프리 베리어블이고 우선 이걸 써두고 그 다음에 x3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x4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럼 요걸 놔두고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x3는 5 플러스 4x4 x1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봤더니 x2 프리 베리어블하고 x4 프리 베리어블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쵸? 얘네 둘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돼요. 이미 리듀스드 에셸론 폼으로 만들었으면은 이 변수에 해당되는 코에피션트들이 1이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항들을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돼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프리 베리어블 형태로만 표현되는 제너럴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방금 전에 예제에서 지금 이 리딩 엔트리 포지션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이거 대신에 다른 예제를 제가 들고 와 볼게요. 이 부분이 0이면은 리딩 엔트리 포지션이 이쪽이거든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에서 맨 마지막 행이 지금 논제로 텀이 됐어요. 이거 뭐냐면은 0은 7, 모순이잖아요. 이 시스템은 해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나오는데 굉장히 길어서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계속 나오는 이론이기 때문에 한번 차근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반드시 외우는 게 좋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얘는 계속 쓰일 거예요. 어떤 이론이냐면은 이 해가 존재하냐 그리고 이게 유니크하냐 그러니까 단일해냐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리니어 시스템은 컨시스턴트가 뭐라고 했죠? 해가 있는 경우를 컨시스턴트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하에서 컨시스턴트 하냐면은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에서 맨 오른쪽 컬럼이 피벗 컬럼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피벗 컬럼인 걸 알려면은 이렇게 에셸론 펌까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은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에 이렇게 로우 리덕션을 통해서 얻은 이 에셸론 폼이 이런 행이 없어야지만 해가 존재해요. 지금 이 위의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를 에셸론 폼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00000 하고 맨 마지막 행이 논제로잖아요. 근데 해가 없댔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은 해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조건, 이런 행이 무조건 없어야지만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어떤 리니어 시스템이 컨시스턴트 하다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해가 있다면은 그때는 유니크 솔루션 그러니까 해가 딱 하나 있거나 무한개 많은데 해가 딱 하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프리베리어블이 없을 때 만약에 최소한 하나라도 프리베리어블이 있으면은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예제에서 봤었잖아요. 막 프리베리어블로 다른 변수들을 표현을 했고 프리베리어블을 어떤 값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해가 뭐 주구장창 무한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프리베리어블이 하나도 없으면 무조건 솔루션은 유니크해요. 이게 좀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핵심은 요 에셸론 폼으로 만들었을 때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를 요런 형태의 행이 없어야지만 솔루션이 존재한다. 그리고 솔루션이 존재할 경우에 유니크하거나 무한히 많은 솔루션이 존재하는데 유니크한 경우에는 프리베리어블이 없을 때 그리고 프리베리어블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한히 많은 솔루션이 있다. 이거 몇 번이고 제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에셸론 폼이 뭔지, 리듀스드 에셸론 폼이 뭔지 배웠고, 그리고 중요한 티오렘 두 개를 배웠고, 로우 리덕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포워드랑 백워드 페이지가 있다는 걸 배웠고, 리듀스드 에셸론 폼으로 이제 만드는 게 우리가 솔루션 찾는 행위라는 걸 알았고, 뭐 이제 제너럴 솔루션을 프리베리어블 형태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게
한 번의 강좌를 듣고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긴 힘들고 보통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일시 정지를 시켜두고 한번 노트에도 써보고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거 그냥 강좌만 듣고 한 번에 그냥 한 큐에 다 이해했다 하면은 그분은 굳이 제 강좌를 들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좌로 찾아오겠습니다.